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희 의원입니다. 같이 함께 나오신 분들, 우리 정의당 부대표를 맡고 계시면서 사고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윤정부 대표님, 그리고 대변인 이경규 대변인 오셨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지난 지 보름이 됐습니다. 지금도 백모강에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을 실종자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들, 딸을 가슴에 끈 안산 단원구 부모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청와대와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지휘 통제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구조작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애끓는 영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구조는커녕 구조작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혹만 늘어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태는 시간이 갈수록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4월 21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박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4차례에 걸친 그동안 회의를 통해 이번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그리고 법제도적 정비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내의석상에서 사과를 겸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14일째 되어서야 그것도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는 사과였다고 평가합니다. 당연하게도 유가족들의 격렬한 반발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의 무책임한 사태나 대통령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가슴에 뚫린 구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작업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과 세월호 선원에 대한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하면서도 정작 구조 및 초동 대응에 있어 난맥상을 보여준 지휘체계와 해경에 대해서는 목포 해경을 압수수색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발한 이후 진도 사고가 나기까지 각 대상교통관제센터에서 제대로 교실을 했는지, 사고 직후 보고체계와 지휘체계는 제대로 가동되었는지,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와 출항 허가에 이르기까지의 문제, 이른바 해피아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의 유착 문제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책임을 밝히고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 정부에는 남북관계 매뉴얼 11개, 재해 관련 매뉴얼 13개, 국민 기반생활 관련 매뉴얼 9개 등 총 33개의 표준 매뉴얼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조치 매뉴얼, 현장 출동기관 행동 매뉴얼 등 총 2,400건의 매뉴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히 주요 상황 대응 8개의 매뉴얼이 존재했는데, 여기에는 대규모 인명피해의 선박사고 및 해상 매뉴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지만, 지금 이것이 행정안전부나 해양수산부의 캐비넷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폐기됐는지 전혀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렇게 질책한 대목은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물론이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을 비롯해 이번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추후 인양 계획 등 사고 수습 전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안산 단원고의 교사 학생은 물론 일반인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주 오래갔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서해해bio 침몰 사고 등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역학검증을 통해서 세월호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도 분향소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년 전 천안함 사건 당시 전국에 340개의 분향소가 설치됐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있는 자세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였습니다. 6,800톤 여객선이 무참히 침몰되는 동안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외에 단 한 명도 구제하지 못하는 구조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학부모와 국민들의 절망 어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3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 안전사회 전환 범국민대책기구의 구성 제안입니다.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정부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들거나 부처를 개편하거나 예산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정부는 물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 안전 위협 요인들을 분석하고 예방에서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사회 전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개별 법령의 개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회에 안전사회 전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 가야 합니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전통적 의미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재난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국가적 관리를 총책임지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또 하나의 관료조직을 상설화하는 데 그칠까 우려됩니다. 청와대 보고자료 만드는 데 급급한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의 재난안전대책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행정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회 전환의 걸림돌인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그리고 부패 문제를 척결해 나가야 합니다.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세 가지 걸림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안전사회 전환을 위해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걸림돌,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의 고용, 그리고 부패와 유착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의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당장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부터 해양안전과 부패 척결 그리고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중점 추진 법안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관련한 정의당 10대 중점 추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